돈 문제 갈등이 폭발하는 데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각서를 받아두고.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 문제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관계에서 사실 돈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실제로 법원은 부부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결합체로 보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이혼하는 유형부터 돈 문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돈 문제로 이혼하는 유형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은 너무 험해서 이 일은 나라는 사람과 격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돈은 벌어오는데 그 돈을 도박이라든지 무리한 투자 내지는 성매매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 본 부모님들 너무 불쌍하신 분들이야 하면서 그쪽 집에 다 갖다 줘 버린다든지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외벌이거나 맞벌이인데 내가 돈을 다 벌어오니까 혹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버니까 집안일은 네가 100% 해야지, 이래서 서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돈을 외벌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 말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가계부를 쓰게 강요하면서 혹시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계좌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린다든지 공인인증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려서 인터넷 결제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큰 돈 쓸 때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소비를 한다, 명품을 너무 많이 산다, 내지는 어디서 계속 빚을 만들어 와서 이게 도저히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출처도 정확하게 어디 쓴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5가지로 크게 유형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돈 문제로 갈등하기는 정말 쉬운데 그럼 돈 문제로 이혼하기는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 문제로 이혼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오는 상황도 집집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사실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씀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갈등을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요. 돈 문제로 갈등하기 쉽지만 그걸로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돈 문제 갈등은 가정폭력과 다르게 눈에 띄는 그 외상이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정폭력은 어디서만 한 대 크게 맞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면은 사실 이거 조금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데, 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어서 이혼까지 갖고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돈 문제로 굉장히 장기간 고통받으신 분들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중도 우울증도 있으시고 심한 경우는 신체 이형증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몸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 갈등이 폭발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거나 부모님이 크게 아프셔서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거나 그럴 때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젊은 한 40, 50대 부부가 이제 돈 문제로 크게 갈등하는 건 이사할 때인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외벌이 가정에서는 이제 이사 비용도 이렇게 좀 받아서 이사를 할 이제 비용 정산하고 물건 버릴 건 버리고 살 건 사고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쓰시고 이사를 할 때 이것저것 살 돈이 너무 없어서 남편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달이 나눠서 한 달은 후라이팬, 한 달은 침대, 아이들 거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이사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거를 소액 결제해가지고 몇 개 좀 샀는데 그걸로 이제 빌미가 돼서 또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이제 계좌를 다 보니 그 이사할 시점에 나는 단돈 1, 2만 원이 없어서 허덕였는데 그 당시에 남편 계좌에 부동산 매매대금 말고도 현금으로만 막 억대의 돈이 있었다, 이러면은 정말 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일들이 있을 때 특히 갈등이 폭발하고 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른 게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려면 어떤 조율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혼이 그나마 원만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갈등을 좀 조율해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사실 그 둘이 이야기에서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 그게 어렵다면은 가족이라든지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한번 갈등을 해결해 보려는 협력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1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면은 내가 가능하다면 그 병원 진단서도 뽑아오시고, 실제로 조금 심각해서 우울증이라든지 PTSD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진단서와 처방전 그리고 약물 복용한 내역들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은 상급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 나 지금 동네 병원 갔다 하면은 뭐 나중에라도 상급병원은 가면 되니까 일단 그 진단 기록은 조금 객관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각서를 받아두고 서로 이렇게 행동 개선을 하겠다는 걸 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케이스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짠돌이 남편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분이 직장인이셨고 와이프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남편분이 돈을 너무 많이 아끼시는 편이었고, 근데 그 덕분에 그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프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정작 이 가정에서 불화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였고,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뭐 외도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소송을 딱 막상 하다 보니 남편이 나는 이혼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 문제로 갈등을 하는데 남편이 그 돈을 허튼데 쓴 것도 아니고 다 돈을 모아놨네? 근데 다른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기 약간 애매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와이프가 그러면은 돌아가겠다라고 소치하를 했고, 남편도 그래 다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달 뒤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 했더니 남편이 그 사이에 임의로 돈을 몇 천만 원을 처분을 했고, 그거 왜 함부로 쓰냐, 우리 각서 쓰지 않았냐 했더니 남편이 이거 내가 번 내 돈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송을 했을 때는 이게 이혼이 될까? 법원에서도 약간 난감해 했는데 가정주부가 돈도 없는데 돈을 빌려와서 소송을 2번이나 했고, 각서를 쓴 걸 2달 만에 또 이제 어기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은 갈등을 조율할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서를 쓴 게 소송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받아주시고 남겨두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돈 문제는 집집마다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아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피드백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